30을 갓 넘긴 민서에게 골프는 처음엔 그저 사교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다소 부담스러운 취미였다.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작은 카페를 꾸려가며 바쁜 나날을 보내는 그녀에게 골프는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남편의 끈질긴 권유와 친구들의 골프 치면 인맥도 넓어지고 스트레스도 풀린다는 말에 못 이겨 민서는 마지못해 골프채를 손에 쥐었다. 푸른 잔디 위에 처음 섰을 때 그녀는 화려한 드라이버 샷이나 완벽한 스윙을 꿈꾸지 않았다. 그저 공이 제대로 맞기라도 하면 다행이었다. 첫 시도는 예상대로였다. 헛스윙이 반복되었고 공은 몇 미터 굴러가다 잔디밭에 처박혔다. 남편은 웃으며 처음엔 다 그래. 천천히 배워가면 되라며 어깨를 두드려 주었지만 민서는 내심 이게 자신과 맞는 취미인지 의심스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을 거듭할수록 민서는 골프의 묘한 매력에 빠져들었다. 땀방울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히고 팔과 다리가 욱신거릴 때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다. 복잡한 카페 운영과 가정에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오로지 공과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순간은 그녀에게 새로운 자유를 선사했다. 도시의 소음, 끝없는 주문과 고객들의 요구, 그리고 가끔씩 남편과 사소한 다툼으로 쌓였던 스트레스가 잔디 위에서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골프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민서에게 잠시나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몇 달간의 레슨 끝에 민서는 제법 그럴싸한 스윙 자세를 익혔다. 남편의 제안으로 지역 골프 동호회에 가입하면서 그녀의 일상은 더욱 다채로워졌다. 동호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가득했다. 은퇴 후 여유롭게 골프를 즐기는 노부부, 주말마다 필드에 나와 스트레스를 푸는 직장인들, 그리고 민서처럼 이제 막 골프의 재미를 알아가는 초보자들까지. 그들 사이에서 민서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웃음을 되찾았다. 특히 동호회 정기 모임에서 만난 태연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태연은 40 초반의 남성으로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에 세련된 매너를 갖춘 사람이었다. 필드 위에서 보여주는 그의 여유로운 스윙과 부드러운 미소는 민서의 마음을 미묘하게 흔들었다. 그는 동호회에서 인기 있는 회원이었다. 골프 실력도 출중했지만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늘 따뜻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태연이 동호회 모임에서 사람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시선이 갔다. 태연은 민서에게 특히 친절했다. 연습장에서 그녀의 어설픈 스윙을 보고 다가와 부드럽게 자세를 교정해 주었다. 어깨를 조금 더 내리고 허리를 살짝 틀어보세요. 그래, 딱 좋아요. 그의 조언은 늘 정확했고 민서는 그의 말 한마디에 자신감이 생기는 걸 느꼈다. 라운딩 중에도 태연은 민서의 곁에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민서 씨, 오늘 샷 엄청 좋아졌어요. 곧 저 따라잡겠는데요. 라는 그의 농담 섞인 말에 민서는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웃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민서는 태연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즐거워졌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한 진실이 자리 잡고 있었다. 태연의 왼손 약지에 빛나는 결혼 반지였다. 그는 유부남이었다. 민서는 그 반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콕콕 찔리는 듯 했다. 그냥 좋은 사람일 뿐이야. 동호회 동료일 뿐이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태연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말 한마디는 그녀의 일상에 점점 더 깊이 스며들었다. 어느 날 동호회 라운딩 후 이어진 저녁 식사 자리에서 태연은 민서 옆에 앉았다. 평소보다 가벼운 분위기 속에서 그는 자신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결혼 생활이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죠. 아내와 자주 다투는 편이에요. 그의 말은 가볍게 던져졌지만 민서의 가슴에 묘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위로의 말을 건넸고 태연은 고마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민서는 자신이 태연에게 단순한 동료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깨달았다. 푸른 잔디 위에서 시작된 이 만남이 그녀의 삶을 어디로 이끌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 유혹은 이미 그녀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골프 동호회에서의 시간은 민서에게 점점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푸른 잔디 위에서 보내는 시간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그녀의 메마른 일상에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이었다. 카페 운영으로 바쁜 나날과 남편과의 사소한 다툼으로 지친 그녀에게 골프는 단순한 스포츠 이상의 탈출구였다. 그러나 그 탈출구는 태연이라는 사람과 함께하면서 점점 더 위험한 유혹으로 변해갔다. 태연은 민서에게 늘 한결같이 다정했다. 연습장에서 그녀의 어설픈 스윙을 교정해 줄 때는 마치 그녀만을 위한 시간을 내주는 듯 했다. 민서 씨, 손목을 너무 꺾지 말고 부드럽게 풀어보세요. 그래, 딱 좋아요. 그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는 민서의 귀에 따뜻하게 맴돌았다. 라운딩 중에도 그는 늘 민서의 곁에서 그녀의 샷 하나하나에 진심 어린 격려를 보냈다. 오, 이번엔 정말 멋졌어요. 민서 씨 진짜 골프에 재능 있네요. 그의 미소는 민서의 가슴을 설레게 했고 그녀는 그 미소에 점점 더 익숙해졌다. 동호회 모임이 없는 날에도 민서는 태연을 떠올렸다. 그의 여유로운 스윙, 농담을 던지며 웃는 모습,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다. 어느새 태연이 모임에 나오지 않는 날이면 민서는 허전함을 느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변명했다. 그저 좋은 친구일 뿐이야. 동호회에서 만난 좋은 사람일 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감정이 단순한 우정을 넘어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태연의 결혼 반지가 그녀의 눈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찔렸지만 그 감정을 억누르기엔 이미 너무 늦어버린 듯 했다. 라운딩 후 이어지는 저녁 식사 자리는 민서와 태연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처음엔 동호회 멤버들과 함께하는 가벼운 자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만의 시간이 점점 늘어났다. 어느 날 저녁 동호회 멤버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고 나자 태연이 민서에게 조용히 말했다. 민서 씨, 우리 좀 더 이야기하고 갈까요? 근처에 와인바 괜찮은 데 있어요. 민서는 망설였지만 그의 부드러운 미소에 이끌려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와인바는 따뜻한 조명과 잔잔한 음악으로 가득했다. 둘은 와인잔을 기울이며 평소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태연은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털어놓았다. 아내와는 솔직히 요즘 많이 어긋나요. 서로 바빠서 대화도 거의 없고 그냥 같이 사는 느낌이랄까.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도 남편이랑은 잘 지내지만 가끔은 너무 익숙해져서 서로를 잊고 사는 기분이에요. 카페 일 때문에 정신없고 그녀의 말에 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민서 씨, 이해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골프 치면서라도 숨통 좀 트는 거 아니겠어요? 시기가 돌기 시작하자 대화는 점점 더 솔직해졌다. 태연은 민서의 손을 살짝 스쳤다. 그 순간 민서는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녀는 그를 밀어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민서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민서 씨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태연의 눈빛은 흔들렸고 민서는 그 눈빛에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와인바를 나선 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리에서 태연이 민서의 손을 잡았다. 빗소리 속에서 그의 손은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민서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그날 밤 골프가 아닌 다른 의미의 스윙이 시작되었다. 민서는 자신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다. 태연의 결혼 반지와 자신의 결혼 반지가 머릿속에서 번쩍였지만 그녀는 그 순간의 유혹을 거부할 수 없었다. 푸른 잔디 위에서 시작된 설렘은 이제 그녀를 위험한 길로 이끌고 있었다. 그녀는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할지 그리고 이 선택이 어떤 대가를 불러올지 아직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이미 태연에게로 기울어져 있었다. 민서의 삶은 태연과의 은밀한 만남으로 인해 점점 더 복잡해졌다. 푸른 잔디 위에서의 설렘과 와인바에서의 따뜻한 순간들은 그녀에게 짜릿한 도피처였지만 그 이면에는 늘 불안과 죄책감이 도사리고 있었다. 민서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8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쌓아온 시간이었다. 카페를 운영하며 생긴 갈등과 무뎌진 감정 속에서도 남편은
그녀를 지지해주는 든든한 동반자였다. 하지만 태연과의 만남은 민서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그녀는 점점 더 그와의 시간에 빠져들었다. 그의 부드러운 말투, 다정한 손길,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은 민서가 잊고 지냈던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민서와 태연의 관계는 동호회 멤버들 사이에서 은밀히 이어졌지만 세상은 그들의 비밀을 그냥 두지 않았다. 폭로의 시작은 인스타그램이었다. 민서는 평소 골프 연습 사진이나 라운딩에서의 순간들을 가볍게 올리곤 했다. 그녀의 계정은 동호회 친구들과 골프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공개된 공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익명의 메시지가 그녀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도착했다. 너무 과감한 거 아니에요? 유부녀가. 짧고 날카로운 문장에 민서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처음에는 장난이거나 오해일 거라 생각하며 무시하려 했지만 곧이어 익명 계정에서 그녀의 게시물에 의미심장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골프만 치는 거 맞죠? 밤늦게 와인바에서 뭐 했나? 같은 댓글이 하나둘 쌓였다. 더 큰 충격은 사진이었다. 어느 날 익명 계정이 민서와 태연이 함께 찍힌 사진을 스토리로 올렸다. 동호회 라운딩 중 민서가 태연의 스윙을 웃으며 바라보는 장면, 둘만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심지어 와인바 근처에서 손을 잡고 걷는 흐릿한 사진까지.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옷차림과 분위기는 누구라도 민서와 태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 민서는 공포에 휩싸였다.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태연 씨, 우리 누가 찍은 사진 올리고 있어요. 태연의 답장은 느렸다. 뭐? 설마 내가 알아볼게요. 그의 목소리는 전화 너머로도 떨리고 있었다. 공포는 소셜미디어를 넘어 블로그로 번졌다. 어느 날 민서의 이름으로 검색을 하던 그녀는 충격적인 제목을 발견했다. 골프 동호회 유부녀의 불륜 스캔들이라는 제목의 블로그였다. 글은 상세하고 악의적이었다. 민서와 태연의 이름이 이니셜이 아닌 실명으로 적혀 있었고 그들의 만남 장소, 대화 내용의 일부, 심지어 민서가 운영하는 카페의 이름과 위치까지 언급되어 있었다. 유부녀가 남의 남편과 바람을 피우다니 뻔뻔하다. 가정도 있는 여자가 이렇게 행동해도 되나? 라는 댓글이 블로그 아래 달리기 시작했다. 동호회 멤버로 보이는 익명의 누군가는 민서 씨 의외네요. 평소 조용한 척하더니라는 댓글을 남겼다. 심지어 그녀가 모르는 사람들까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골프 동호회가 욕먹는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민서는 수치심과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녀의 사생활은 단숨에 만천하에 공개되었고 카페를 찾는 손님들의 시선마저 달라진 것 같았다. 저를 어떻게 아는 거지? 라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민서는 그가 언제 이 사실을 알게 될지 몰라 불안에 떨었다. 태연과의 관계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 의심받기 시작했고 민서에게는 점점 더 거리를 두었다. 민서 씨, 우리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아내가 이상한 낌새를 챈 것 같아요. 그의 말은 차갑게 들렸다. 민서는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다. 밤마다 민서는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확인하며 새로운 글이나 사진이 올라왔는지 확인했다. 악몽은 반복되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동호회 멤버들, 카페 손님들, 심지어 남편에게 둘러싸여 비난받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민서의 일상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푸른 잔디 위에서의 자유를 느낄 수 없었다. 그곳은 이제 그녀를 올가매는 그림자로 가득한 공간이 되었다. 민서의 세계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를 통해 퍼져나간 폭로는 그녀의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골프 동호회에서의 설렘과 태연과의 은밀한 순간들은 이제 그녀를 짓누르는 무거운 그림자로 변했다. 카페를 운영하며 마주치는 손님들의 시선은 점점 더 날카롭게 느껴졌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빤히 쳐다보며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대놓고 차가운 태도를 보였다. 저기 그 블로그에서 말한 그 여자 아니야? 라는 속삭임이 카페 안에서 들릴 때마다 민서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카페의 따뜻한 조명 아래서 미소를 지을 수 없었다. 남편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민서는 그의 평소와 다름없는 다정한 말투가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다. 죄책감은 그녀를 밤낮으로 괴롭혔다. 태연과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폭로가 시작된 후 태연은 점점 더 민서와의 연락을 피했다. 처음에는 조심해야 한다는 말로 둘러댔지만 곧 그의 메시지는 뜸해졌고 전화는 받지 않았다. 민서가 용기를 내어 동호회 모임에 나갔을 때 태연은 그녀를 피해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의 아내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소문이 동호회 안에서 돌았다. 태연은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민서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듯 했다. 민서는 혼자 남겨졌다. 그녀가 빠져들었던 그 따뜻한 미소와 손길은 이제 차가운 침묵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태연을 원망하면서도 자신의 선택이 이 모든 파국을 불러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밤마다 민서는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녀는 동호회 멤버들, 카페 손님들, 그리고 남편에게 둘러싸여 비난받는 모습을 보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유부녀가 뻔뻔하게 남편이 불쌍하다는 목소리가 그녀를 짓눌렀다. 잠에서 깨어나도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습관처럼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를 확인하며 새로운 글이나 사진이 올라왔는지 확인했다. 익명 계정은 끊임없이 그녀를 조롱하는 댓글을 남겼고 블로그에는 그녀의 개인 정보가 점점 더 상세히 노출되었다. 심지어 그녀의 결혼 기념일 날짜와 남편의 이름까지 언급된 글이 올라왔다. 민서는 누군가가 그녀의 삶을 샅샅이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다. 민서는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친구의 소개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제 이름으로 블로그에 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사진도 누군가가 절 따라다니면서 찍은 거예요. 저 너무 무서워요. 변호사는 침착하게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메모를 했다. 민서 씨, 이런 경우는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개인정보까지 노출되었다면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그의 단호한 목소리는 민서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다.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민서 씨의 사생활을 침해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해야죠. 변호사는 민서에게 인스타그램 계정과 블로그 주소 그리고 관련된 모든 증거를 수집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한 민서가 동호회 멤버들 중 의심스러운 사람이나 그녀와 갈등이 있었던 인물이 있는지 떠올려 보라고 조언했다. 민서는 머릿속으로 동호회 사람들을 떠올렸다. 태연의 아내? 아니면 그녀를 질투했던 동호회 멤버? 혹은 전혀 모르는 제3자? 누가 그녀를 이렇게까지 괴롭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변호사의 확신에 찬 말은 그녀에게 한 줄기 희망을 주었다. 민서 씨, 이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민서는 복잡한 마음을 안고 거리로 나왔다. 푸른 잔디 위에서 시작된 잘못된 선택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남편에게 진실을 고백해야 할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숨긴 채 싸워야 할지 갈등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더 이상 두려움에 짓눌려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법의 심판대 위에서 이 그림자의 실체를 드러내고 최소한 지금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결심을 다졌다. 그러나 그 과정이 그녀의 결혼, 카페, 그리고 그녀가 사랑했던 골프라는 세계를 어떻게 바꿀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민서의 삶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퍼져나간 폭로와 끝없는 공포는 그녀를 극한의 불안으로 몰아넣었다.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민서는 변호사의 조언을 따라 탐정을 고용했다.
그녀는 이 악몽의 근원을 찾아내고 싶었다. 누가 그녀를 이렇게까지 괴롭히는지, 누가 그녀의 사생활을 샅샅이 파헤치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야말로 이 지옥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탐정은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민서가 제공한 인스타그램 익명 계정과 블로그의 흔적을 추적하며 디지털 발자국을 따라갔다. 며칠 뒤 탐정은 민서에게 충격적인 결과를 전했다. 민서 씨 익명 계정의 주인은 골프 동호회 멤버 중 한 명인 강민혁 씨로 확인됐습니다. 강민혁은 동호회에서 조용히 활동하던 40대 초반의 남자였다. 민서는 그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는 늘 조용히 구석에서 사람들을 관찰하던 인물로 민서와 태연의 가까운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곤 했었다. 민서는 그의 눈빛이 어딘가 불편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탐정은 덧붙였다. 그가 올린 사진들, 특히 와인바 근처에서 찍힌 거는 그가 직접 민서 씨와 태연 씨를 따라다니며 찍은 겁니다. 증거도 확보했어요. 민서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떨렸다. 그녀는 당장 강민혁을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다. 명예훼손과 스토킹으로 그를 법정에 세우고 이 고통을 끝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 결심은 곧 시험대에 올랐다. 민서가 강민혁에게 전화로 따지기 위해 연락하자 그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민서 씨 신고? 좋아요 해보세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들 다 민서 씨 남편한테 보내면 어떨까요? 태연 씨랑 같이 있던 그 사진들, 와인바에서 손잡고 나온 거, 심지어 그날 밤 이후 호텔에서 나온 것도요. 민서의 숨이 멎는 듯 했다. 강민혁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민서와 태연의 불륜을 증명할 사진과 영상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음흉해졌다. 근데 방법이 하나 있죠. 내가 원하는 걸 해주면 이 모든 증거를 지워줄게요. 민서 씨 나랑 하룻밤만 보내요. 민서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그의 제안은 그녀의 도덕과 자존심을 짓밟는 요구였다. 하지만 강민혁의 협박은 너무나도 치밀했다. 그는 민서의 약점을 쥐고 있었고 그녀의 결혼과 카페, 그리고 그녀가 간신히 지켜온 일상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민서는 밤새 고민했다. 남편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까? 아니면 이 더러운 거래를 받아들여 모든 증거를 지우고 이 악몽을 끝낼까?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결국 그녀는 두려움과 절망에 굴복했다. 강민혁과 약속한 장소 한적한 외곽의 모텔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하룻밤은 민서의 영혼을 갉아먹는 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또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강민혁은 약속대로 증거를 지웠다고 주장했다. 블로그는 삭제되었고 익명 계정도 비활성화되었다. 민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고 싶었다. 그녀는 카페로 돌아가 평소처럼 손님을 맞으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하려 애썼다. 골프 동호회에도 더 이상 나가지 않았고 태연과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다. 죄책감과 수치심은 그녀를 계속 괴롭혔다. 그녀는 남편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고 그의 다정한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찔렸다. 그러나 민서가 모르는 또 다른 그림자가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남편은 민서의 최근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녀가 자주 멍하니 있고 핸드폰을 확인하며 불안해하는 모습, 그리고 동호회 모임에 갑자기 나가지 않는 변화는 그의 의심을 키웠다. 결국 남편도 몰래 탐정을 고용했다. 그의 탐정은 민서와 강민혁이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했고 민서와 태연의 과거 만남에 대한 단서까지 수집했다. 탐정의 보고서를 받아든 남편은 충격과 분노로 얼어붙었다. 그는 민서에게 모든 진실을 추궁했고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눈물로 잘못을 빌었지만 남편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다. 남편은 민서와의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태연과 강민혁을 상간남으로 고소했다. 법정에서 민서의 불륜과 강민혁의 협박 행위가 드러났다.
남편은 민서와의 결혼을 끝내고 태연과 강민혁에게서 위자료를 받는데 성공했다. 민서는 모든 것을 잃었다. 카페는 더 이상 그녀의 안식처가 아니었고 남편과의 8년은 산산조각 났다. 푸른 잔디 위에서 시작된 유혹은 결국 그녀를 파괴하고 말았다. 그녀는 홀로 남겨진 채 자신이 저지른 선택의 대가를 곱씹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민서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후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카페는 남편과의 공동 자산이었지만 이혼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지분을 포기했다. 남편은 카페를 계속 운영하기로 했고 민서는 그곳에 발을 들릴 수 없었다. 한때 따뜻한 조명과 커피 향으로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그녀에게 낯선 장소일 뿐이었다. 골프 동호회도 푸른 잔디 위에서의 자유로운 순간도 모두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았다. 그녀는 이제 홀로 새 삶을 시작해야 했다. 민서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이혼 후 남은 돈은 많지 않았고 그녀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동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아침 7시부터 저녁까지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고 물건을 정리하며 보내는 나날은 그녀의 체력과 정신을 소진시켰다. 손님들 중에는 그녀를 알아보는 이들도 있었다. 저기 그 불륜 사건 있던 여자 아니에요? 라는 속삭임이 들릴 때마다 민서는 고개를 숙이고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하거나 싸울 기력조차 없었다. 그저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돈은 항상 부족했다. 원룸의 월세와 기본적인 생활비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다. 민서는 예전처럼 카페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대화하거나 골프를 치며 스트레스를 풀던 날들을 떠올리곤 했다. 하지만 그런 추억은 이제 그녀를 더 깊은 우울 속으로 밀어넣을 뿐이었다. 그녀는 밤마다 혼자 원룸의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태연과의 만남, 강민혁의 협박에 굴복했던 순간, 그리고 남편에게 진실을 숨겼던 모든 결정들이 그녀의 삶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민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졌다. 친구들은 하나둘 그녀를 피했고 가족들조차 그녀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다. 특히 어머니는 전화로 어떻게 내가 그런 짓을 했니? 내가 우리를 이렇게 망신시킬 줄 몰랐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민서는 어머니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음을 알았다. 외로움은 그녀의 일상이 되었고 그녀는 점점 더 자신을 고립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서는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으려 노력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일하며 만난 동료 수진이 그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다. 민서 씨, 힘들어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다 지나갈 거예요. 수진은 민서와 비슷한 나이에 이혼 후 혼자 딸을 키우며 살아가는 여성이었다. 그녀의 말은 민서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수진과 함께 점심시간에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며 나누는 대화는 민서에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인간적인 온기였다. 수진은 민서에게 지역 도서관에서 열리는 무료 취업 상담 프로그램을 알려주었고 그녀는 망설이다가 등록했다. 취업 상담 프로그램에서 민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예전 카페에서 쌓은 경영 경험을 살려 소규모 창업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다. 돈은 없었지만 그녀는 언젠가 다시 작은 가게를 열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비록 지금은 마트에서 하루 10시간씩 일하며 허리를 굽히고 있지만 그녀는 자신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어느 날 민서는 우연히 길에서 태연을 마주쳤다. 그는 예전의 여유로운 모습이 아닌 초췌한 얼굴로 그녀를 지나쳤다. 민서는 그의 눈을 피하며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며 가슴이 아팠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강민혁에 대한 소식도 들렸다. 그는 소송 후 지역을 떠났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민서는 그를 떠올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민서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선택의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살아가야 한다는 의지를 다졌다. 푸른 잔디 위에서 시작된 유혹은 그녀의 삶을 잿더미로 만들었지만 그 잿더미 위에서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새로운 삶을 쌓아가려 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고단한 나날이지만 민서는 언젠가 다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믿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아 걸음을 내디뎠다.